지난 주말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하탄에서 펼쳐졌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의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뉴욕주 검찰의 소환장이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소송은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100만 가구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대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이 온통 코리아의 물결에 뒤덮였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퍼레이드 행렬에 거리의 시민들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39회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 치타대의 행진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가 잇따라 입장합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아메리카 애비뉴 38가에서 출발해 27가까지 이어진 코리안 퍼레이드는 아리랑 유랑단의 속옷춤 무용 공연과 K-팝 공연, 어린이 전통 무용 공연, 사물놀이 등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인사회 200여 개 단체와 기업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등 뉴욕주 주요 정치인들도 참가한 이번 퍼레이드는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과 공존의 뜻을 뉴욕 시민들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Very colorful, very exciting. I love the beat of the drums. It's just very inspirational. Very uplifting. Yes. 찰스인 뉴욕 한인 회장은 코리안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자랑스러운 행사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보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단합이 돼서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32가 코리안타운에서 먹거리 장터와 K-팝 댄스, 노래 자랑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공적 부조 새 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포고문에서 밝힌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보험은 고용주를 통한 회사 건강보험, 개인 건강보험 플랜, 가입기간이 최소 364일 이상인 여행자 보험 등 단기 건강보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메디컬 플랜 등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들은 11월 3일 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 망명 신청자, 입양인 비자 입국자, 투자 이민 비자 신청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 초청 이민 케이스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며 여행 비자 신청자 등 단기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무보험자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이 무려 35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납세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뉴욕주 검찰의 소환장이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은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7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의 소환장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 맨하탄 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근거로 소환장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모델 등 불륜 상대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대가로 건넨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납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한 좌파 민주당은 모든 전선에서 실패한 뒤 뉴욕시와 민주 성향의 검찰들을 이용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한다며 이런 일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미 전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대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4만 3,100가구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 가구는 모두 35만 4,100가구이며 체류 신분이나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우체국 머니오더 등 대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언더뱅크 가구는 68만 9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 비율은 뉴욕시 전체 가구의 11.2%로 전국 평균 6.5%보다 4.7%포인트 높았고 언더뱅크 비율도 전체 가구의 21.9%로 전국 평균 20%보다 역시 1.9%포인트 높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이 같은 비율이 가장 높은 보로는 브롱스로 5가구 중 1가구가 은행 계좌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언더뱅크 비율 역시 29.9%로 가장 높았습니다. 퀸즈는 6만 6,800가구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당 비율이 8.7%를 기록했습니다. 언더뱅크 비율은 20.9%로 퀸즈 역시 5가구 중 1가구가 은행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위생국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8,500곳이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다음 달 20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확대안의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안이 확정되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안에 따르면 현재 매장 면적 1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식당에서 7,000스퀘어피트 이상으로 100개 이상 매장을 소유한 체인 식당에서 2곳 이상의 매장을 소유한 체인 식당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매장 면적 2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0,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슈퍼마켓으로 객실 150개 이상의 호텔에서 100개 이상의 호텔로 매장 면적 2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에서 6,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로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케이터링 업체 등으로 확대합니다. 위생국에 따르면 적용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쓰레기통에 명확하게 음식물 쓰레기통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음식물뿐 아니라 음식물에 더럽혀진 종이 등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캐서린 가르시아 시 위생국장은 뉴욕시의 사업체는 매년 65만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연 1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2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내 청소년 자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파운데이션이 최근 공개한 아메리카 헬스 랭킹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의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지난 2016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8명에서 2019년 11명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5명꼴로 최저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유지해온 뉴욕과 뉴저지 역시 이 기간 자살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주는 콜로라도로 지난 3년 동안 58% 급증해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성별로는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3배가량 높았는데 인구 10만 명당 16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아메리칸 인디언,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백인 등으로 아시안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와 직접적인 소통 없이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만 사용할 경우 사회적 고립에 빠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청각 장애 유권자들을 위해 출마 후보자들의 정책 영상에 수화를 포함시킨 유권자 비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유권자 비디오 가이드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뉴욕시 유권자 중 2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모든 뉴요커들이 그들이 관심 있는 문제들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새로 수화를 도입한 유권자 가이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투표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에서는 모든 후보자들과 관련된 영상에는 자막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분짜리 후보자 관련 영상물에는 픽처인 픽처 형식으로 수화로 함께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뉴욕시는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로부터 후원을 받아 브롱스 인디펜던스 리빙 센터, 브루클린 리빙 서비스 센터, 센터 포 인디펜던스, 그리고 할렘 인디펜던스 리빙 센터에 선거 관련 수화 지원, 유권자 등록 등의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조기 투표가 허용되는데 조기 투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됩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며 내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51명의 경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9%에서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6월 조사 때의 2.6%보다 0.3%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지만 내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위험이 있다고 이들은 내다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무역 마찰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으며 12%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7%는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내년 중반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고 47%는 내년 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 중인 제너럴 모터스 노동자 파업 사태가 오늘부터 4주차에 들어섰습니다. GM 노사는 지난 주말 협상에 나섰으나 신입 직원과 기존 직원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GM 노동자 측 협상 대표인 테리 디테스 미국 자동차 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조합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날 사측에 임금과 고용 안정, 연금, 이익 배분 문제를 다룬 포괄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미 기존에 반려한 제안의 일부 내용만 고친 수정 제안을 내놓으며 협상을 되돌리려 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황이 부분적으로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사의 최대 충돌 지점은 신규 노동자와 베테랑의 임금 격차 해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의 신규 노동자는 시간당 17달러로 시작해 8년 후에 시간당 30달러의 임금을 받는데 노조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며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고용 안정 보장 문제에서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협상 불발로 인해 GM 노조 파업 사태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M은 파업 이후 30개 이상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췄으며 부품 납품업체의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 여파로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 수천 명이 일시 해고를 당했으며 북미 지역용 GM 픽업 트럭 생산도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한 외국어 국가시험인 뉴월 한국어 시험이 아이비리그 진학의 가산점으로 인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응시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한인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외국의 문화와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인 뉴월 시험. 한국어를 비롯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4개국 언어가 대상이고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UC 버클리 등 미국 내 96개 대학 지원 시 가산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테스트를 봐가지고 뉴월 테스트를 봐서 5점을 받으면 5점 만점이에요. 5점을 받으면은 대학교에 가서 4학기를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AP하고 똑같은 그 효과예요. 대학교에 가서 면제를 받는다는 뜻은 그만큼 학비가 적게 드는 거니까, 그리고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면제받고 다른 과목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학생들한테는 베니핏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응시 자격도 더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정규학교나 온라인 한국어반 수강생만 뉴월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정규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도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업을 미리 들어 가산점을 받는 AP 시험의 대용으로도 인정받으면서 대입에 활용하려는 응시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뉴월 테스트를 본 학생들이 간 대학들에서 간 대학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명단이 여기 100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버드, 듀크 유니버시티, 하버드, 코넬. 뉴월 한국어 시험은 매년 4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시행되며 9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뉴월 한국어 시험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미주 한인 교육계의 수건 사업인 AP의 한국어 채택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앞으로 LA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승객 픽업 서비스가 전면 금지됩니다. LAX 공항 당국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공항 터미널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9일 새벽 3시부터 입국장 터미널에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픽업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국제공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1번 터미널 인근에 지정된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픽업 서비스의 경우만 해당되며 손님을 내려주는 경우 기존처럼 터미널 앞에서 하차가 가능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이번 조치로 공항 내부의 교통 혼잡이 최대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시안 연합단체인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는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고의적 차별 증거는 없다며 하버드대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FFA는 지난주 연방 제1항소법원에 하버드대를 상대로 항소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실 발표에 따르면 시정부 건강보험인 NYC 케어의 가입자 수가 2개월 만에 당국이 첫 6개월간 목표로 잡은 10,000명의 절반을 넘어 5,0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표에 따르면 NYC 케어의 가입자들의 100%가 2주 이내에 주치의와 진료 예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는 2020년 말까지 뉴욕시 전체 5개 보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홍역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 줄리 글래저 교육감은 지난 4일 널리의 워싱턴 초등학교에서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며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에 대해 소독을 마쳤으며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뉴저지주의 홍역 확진자 수는 19명으로 이 중 12명이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5일 오전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노숙자들을 둔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루디 로드리게스 산토스가 체포됐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산토스는 약 3피트 길이의 금속 몽둥이를 사용해 노숙자들을 공격해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산토스가 과거 마약 중독, 정신치료 경력이 있고 가정 노숙자 폭행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대표적인 한인은행으로 자리 잡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지난 9월 27일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에 대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약 60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롤턴 소재 메리옷에서 대출 사무소 개점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미 동남부 진출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4일 플러싱에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연례 침묵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피터 구 등 정치인들과 백구경찰서, 키스샤인 서장 등이 함께 침묵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